좋아요, 구독! 서울경제TV 증시8 주간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가짜 기관 계좌로 공모주 청약 유도, 세무사도 속은 사기 투자 앱. 첫 번째 소식 준비해왔습니다. 자체 앱을 이용해 공모주 청약을 진행하면 수백 배, 수천 배 수익을 볼 수 있다라며 투자자들을 유도한 신종 사기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실제 청약으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꾸미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가짜 투자 앱 관련 피해자들의 고소 고발장이 잇따라 접수됐다라고 합니다. 공모주 청약이 시작되면 수백, 수천 주에 당첨된 것과 같이 눈속임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후 투자자들이 출금을 요청하면 세금 탓을 하며 추가 입금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입금이 지연됐을 시 계좌를 동결하거나 투자 자문비 미납부로 고소하겠다라고 협박도 일삼고 있고요. 현재까지 고액 투자자들은 수익금, 원금 역시 회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투자 사기 구제는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공모주 청약은 주간 증권사 이외의 증권거래소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유형의 투자 권유는 반드시 의심해봐야 하는 부분 함께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치 조작 수익 발생한 것처럼 꾸몄고요. 유력 정치인 그리고 연예인들도 함께하고 있다라며 사칭 광고도 일삼았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수억 원을 넣었다가 낭패를 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금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입금도 유도했는데 피해 금액만 최소 1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상고하저에도 재정 조기 집행, 물가 뛰면 금리 인하 늦어져 이중고. 두 번째 소식 전달드립니다. 올해 한국 경제는 상반기 경기 반등, 하반기 이후 경기 위축의 상고하저 흐름이 예상됩니다. 반면 물가는 좀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에는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둔 정책을 운영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반기 이후에 경기 활성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정부는 조기 집행을 위해 돈을 풀어 내수를 부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4월 총선을 앞두고 경쟁적인 예산안이 쏟아졌는데요. 예산의 조기 집행은 경기 호전을 예측하면서 상반기를 버틸 때 효과가 더욱더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하반기에도 경기가 나빠진다면 혹은 나아지지 않는다면 상반기 재정을 모두 써버리기 때문에 회복이 불가하다라는 부분이 우려를 낳고 있는 부분이고요. 하반기에도 물가가 안정되지 않으면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 정책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리 인하 지연 시 경기 둔화의 폭이 더 깊어질 가능성 또한 농후하고요. 조기 집행의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여부조차 아직까지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 부분 역시 확실히 해둘 수 있어야 할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상반기는 2.2%, 하반기는 2%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6월까지 올해 예산에 무려 65%나 투입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경기 둔화 때는 쓸 돈이 없기 때문에 추가 경정 예산안이 불가피합니다. 물가가 올라도 유동성발 금리 인하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재정 바닥에 침체 폭이 깊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 함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개월 만에 다시 꺾인 수출, 무선통신 부진의 1% 감소. 세 번째 소식입니다. 1월 수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플러스로 반등한 지 3개월 만에 꺾인 수치고요. 반도체 수출은 20% 늘었지만 무선통신 기기 등 수출액이 24% 넘게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무선통신, 철강, 자동차, 정밀기기가 감소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선박은 수출이 늘면서 전망이 좋은 부분이고요.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 11월 반등이 이어지면서 신년에도 호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업일수가 감소했던 점을 고려한다라면 플러스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관세청은 1월에서 20일 수출입 현황을 살펴봤을 때 반도체는 20% 늘었지만 철강 등은 약세를 기록했다라고 전달했습니다. 조업일수를 고려했을 때는 이달 플러스권을 예상할 수도 있겠지만 대중 수출도 20개월 만에 반등할 수 있느냐 이 부분까지는 함께 지켜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전달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AI 안전성 확보하자. LG U+도 조직 개편. AI 소식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국내 정보통신 기술 기업들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동시에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잇따라 관련 조직을 신설하거나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LG U+는 올해 초에 AI 사업 조직 개편을 단행했고요. SK텔레콤은 AI 윤리 기준을 만드는 AI 거버넌스 프로세스를 수립할 것이다라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KT는 AI 연구개발 조직에서 AI 윤리와 안정성 등을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글로벌 AI의 윤리적인 사용 문제에 대한 중요성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자사 거대 언어 모델 즉 LLM 개발과 사업화 과정에서 신뢰성을 높일 것 역시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학계에서는 AI 안전한 이용을 위해 거버넌스 구축에 동참하는 등 계속해서 기관과 학계가 더욱더 함께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거버넌스 팀이 확장되고 있고요. 엑시젠 서비스 이슈 역시도 선제 대응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SKT도 상반기 윤리 기준을 더욱더 확립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국내의 첫 정책 대학원 역시 9월에 개원합니다. 이 부분까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취재직 서비스 약관 재정비, 아프리카 TV와 공방 치열. 네이버 신규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 취재직 출시가 한 달을 맞이했습니다. 기존 강자였던 아프리카 TV와의 점유율 경쟁에서 한층 더욱더 돋보이는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취재직은 일부 스트리머가 우길기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어서 뿐만 아니라 일본 국기를 머리띠로 착용하는 등 이런 방송을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앞서 성범죄자 등 범죄 전과자가 있는 스트리머 역시 방송을 진행해 충격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이버는 서비스 품질 관리 능력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서비스 운영 방침 전반 역시 좀 재정비를 해야 되는 등 노력이 필요해 보이고요. 아프리카 TV는 이용자 수가 꾸준히 늘거나 자극적인 플랫폼에서 e스포츠 콘텐츠 중심으로 글로벌에 진출할 것이다 라고 도약하고 있습니다. 양사 간 경쟁이 대형 스트리머 이적과는 관계없이 한동안 더욱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네이버 취재직 출시 한 달을 맞이했고요. 우길기 등 무리를 빚어 숨고르기 양상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아프리카 TV가 한층 더 뛰어난 도약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아프리카 TV는 e스포츠 확장에 고삐를 쥐고 있고요. 양사, 트위치 빈자리에 막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라는 부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삼성과 인텔 통합 메모리 동맹, TSMC 파운드리 독주 막는다. 네, 어제 나온 단독 기사입니다. 삼성전자 메모리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 이 부분 인텔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반도체로 나뉘어져 있죠. 올해부터 인텔이 파운드리 시장에 복귀하면서 치열한 수주전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TSMC와 수주전에서 밀리고 있는 삼성전자와 인텔의 칩랩 기술은 기회장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존에는 TSMC가 고가의 초미세 공정 반도체 수주를 독식하는 구조였으나 앞으로는 물량의 일부를 하위 그룹이 나눠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함께 협업하는 방식으로 조금 더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칩을 수직으로 쌓아서 공간 효율을 높였고요. 반도체 간 신호 전달 병목 현상 역시도 극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설계부터 제조사 간 공조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협업을 통해 파운드리 윈윈 분석까지도 가능하다라는 부분 함께 내용 짚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서 전문가와 함께 오늘의 수혜주까지도 함께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좋아요, 구독!